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8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역시 우리 방문각은 실전하고 거의 흡사하게 극상, 손을 못 대는 문제를 또 고루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체 다 풀고 극상으로 이렇게 이거 안 배운 거에 나오면 따로 이제 다 풀고 여유롭게 보면 답이 볼 수도 있다는 것. 논점만 딱딱 접어갑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데요. 틀린 거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푸셔야 돼요. 지금 1번이 뭐가 틀렸냐면 개념 자체를 완전 틀리게 했잖아요.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한다. 그러면 복합 용도 지구. 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말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센 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입으로 떠들면서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딱 보세요. 여기 만든 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특정 용도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특정 용도 건축물을 못 짓게 제한하려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고,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한다 하는 것은 복합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1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번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맞는데 그 자연 취락 지구는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녹지하고 도시 외의 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 자연 취락 지구 지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 취락 지구 지정되면 유일하게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접 뭘 지을 수 있는지 정하고 있잖아요. 요거 나올 때 됐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 1종 건생은 전부 허용하고, 2종 건생 중에 휴일 단란안마,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뺀 2종 건생은 다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동물,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삐딱안 놈 교정하려고, 교정, 그 다음에 교정했으니까 군대 가야지, 국방군사시설, 그 다음에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시설, 요거는 지을 수 있다.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워낙 중요하잖아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 이런 거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한 문제 꼭 나오니까요. 다 맞는 말이니까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국토법령에 따라서 용도 지역 제도를 만들고 용도 지구를 만드는데, 용도 지구 제도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만든 게 지구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논란되는데,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면 안 됩니다. 조례로 신설하는 거니까 법령을 완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지금 딱 이제 1번이 나왔는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형절 변경을 할 때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는 허가 안 받잖아요. 그런데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목 변경이라도 전답 사이 밭을 논으로 바꿔야 되겠다. 논으로. 자, 그 다음 논을 밭으로 바꿔야겠다. 어차피 농지거든, 농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틀린 건데 그냥 입으로 툭툭툭 떠들면서 해야 다시 안 틀립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15일 내. 요거는 이렇게 모의고사 가끔 써먹으니까 입으로 좀 외워놓으시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때는 그 제한 사유가 5가지예요. 5가지 이 제한 사유가 있는데 머릿속에 지금쯤 8월달 모의고사 보는 이 시기점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5가지가 쭉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무리다는 것. 자, 3년 정도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시도시장 운수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3, 4, 5에 해당하면 2년 정도 물론 심의를 이때는 안 거쳐요. 제한기간이 연장을 해요. 따라서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되니까 3년만, 3, 4, 5번은 연장되니까 5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얘가 풀죠. 그래서 1번이 녹지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서 자,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등으로서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 들짐승, 야생동물 서식하기 위한 너무 좋은 곳이고 우량농지 등이다. 아깝잖아요. 이럴 때는 3년 정도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국가유산 이런 것들이 박살난다, 오염 손상된다 그러면 또 3년 정도 제한되는데 이때 연장이 안 되잖아요. 연장이. 따라서 연장 안 되는데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얘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러면 허가 기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은 3년 플러스 2년에서 최대 5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머릿속에 환할 때까지 하고 다음 파트로 가셔야 점수가 툭툭툭 올라갑니다. 따라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 받습니다. 원래가 모든 인허가 받은 것은 변경할 때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확대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소 확장 이렇게 써먹기도 해요. 그래서 줄일 때만. 그 다음에 저 개발행위 허가가 다 끝나면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 중에 토지 분할하고 물건의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물건 샀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입으로 이렇게 좀 두드려 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틀린 것은 뭐 성장관리계획 하나 내는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 짤 때 자, 완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생산관리지역이잖아요. 생산관리지역이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도시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짤 때 10% 더 준다 해서 30%까지 완화해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 40%잖아요. 그래서 10% 더 줘서 50%까지.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짜면 10% 더 줘서 50%까지. 생산관리지역 나머지는 10% 더 줘서 3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계획관리지역이면 용적률이 100%인데 25% 더 줘서 12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박스 처리해서 빈칸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린 거니까 나머지 다 맞잖아요. 나머지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이 몇 년 동안 툭툭툭 나오다가 지금 또 한 3년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행정청일 때하고 행정청이 아닐 때로 나누셔야 돼요. 행정청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해줬다면 새로 시설 설치한 놈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을 하고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행정청이니까 설치한 이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가 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언제 네 것 내 것 되냐? 중공검사 마치고 귀속할 시설의 세부 목록을 통지하면. 행정청이 아니면 조금 달라야 되겠죠. 행정청일 때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공공시설 설치해줬다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똑같아요. 새로 설치한 것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간다는 것.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그 새로 시설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상이 아니고 상대적 무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면 새로 설치한 거나 옛날 거나 네 거 내 거 비용 관계 없어요. 행정청끼리니까.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된 것은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가져가지만 용도 폐지된 옛날 것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상귀속, 얘는 상대적 무상귀속 이런 말 써요. 요 포인트. 그러면서 행정청이 아닐 때는 중공검사를 마친 때 네 것 내 것 되고 행정청이면 언제 네 것 내 것 되냐? 기속될 시설의 세부 목록을 통지한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 손으로 꼭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정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얘기니까 알고 있어야 문제가 계속 풀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옛날 것 그놈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허가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설치한 시설은 500억짜리인데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1000억짜리다. 500억어치만 가져가야지. 1000억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포인트를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은 그 시설 관리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간다. 유상은 아니고요. 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청에 행정청이 아니고 관리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관리청 다르잖아. 이건 이렇게 틀리게는 실전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전에서 막 관리청을 행정청으로 바꾸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도 관리청에 귀속한다. 그 다음에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할 때 미리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는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준공검사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 없다. 자, 여러분도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항상 문제는 법률과 시행령을 물어봅니다. 문제를 법령을 물어보죠. 법조문을 물어봅니다. 법률과 시행령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법령을 정할 때 그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법조문을 만들까요? 만들지 않아요. 왜? 법조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목록을 통지하라고 법조문이 돼 있어요. 그 통지한 때 네 거 내 거 되니까. 그 객관식 문제 만들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냈다는 것은 통지하라고 된 조문이 있으니까 틀리게 만들어서 낸 거예요. 법조문에는요, 통지할 필요 없다, 하여는 안 된다, 이런 조문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조문이 없고, 통지하라라는 법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 그래서 우리 공법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없다,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다 틀렸다 보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작년 시험에 유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에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나오니까 두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하면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그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다른 거는 정답 처리하면 절대 안 틀려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느냐 하는 거 하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쫙 분석해 보면 광역도시계획 중에서 정답 처리된 게 거의 대부분이 누가 지정하지, 누가 수립하지 라는 걸 정답 처리해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조건 단독으로 해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만 한다. 지정은 단독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래서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 관할구역 안에만 지정되면 도지사가 지정해요. 공동 지정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 지정됐을 때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해요.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해 줬으면 지정된 곳에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장관에게 승인받고, 도관할구역 안에 도지사 지정해 줬으면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올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광역도시가 나오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 두 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지정은 무조건 단독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수립을. 그래서 딱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이건 다 마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틀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맞춰서 우리 이제 지침이 내려와요. 극상으로 해설도 하지 마라. 해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못 풀게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막 쫙 해놨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건데 나머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저런 것들은 극상. 그래서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 자, 이것도 극상으로 낸 건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 극상인데, 요거는 좀 보면 한 걸음 다 풀고 난 다음에 한 여유롭게 본다면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 대상 보면 기존 건축물에 보세요.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기존 건축물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신축이란 말 나와요. 신축, 재축, 대수는 개축, 재축해야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규모란 말 나오죠. 신축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기존 건축물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학적으로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이라고 했으니까 새로 짓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 해서 극상이라도 이렇게 푸는 요령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 청취가 없는 거 한번 기출된 문제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볼 때 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저놈 있죠. 저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요. 절차가 딸랑 심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런 게 없죠. 따라서 1번은
주민의 의견 듣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죄를 공부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문, 계도실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계도실, 청문,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이렇게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할 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전혀 관계없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청문 세 가지 계도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타인토지 출입인데 이것도 요새 부쩍 자주 출제가 돼요. 타인토지 출입 나오면 자 행정 똑같아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이 타인토지에 출입한다 할 때 일단 행정청인 시행자가 조사 측량을 위해서 타인토지에 들어갈 때는 출입 허가 이런 건 필요 없죠. 행정청이니까. 비행정청은 관할 특별시 등 시장군수 출입 허가를 받고 누가 들어가더라도 7일 전까지는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출입할 때 정표 허가증을 소지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거.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3일 전에 통지를 하고 또 소유자 점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이라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면 되고 비행정청은 장애물 제거 변경 허가를 받으면 돼요. 자, 이때 조사 측량하라고 개인들의 땅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뭐 측량하고 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해. 요거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란 말 쓰면 안 되고요. 손실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 손해와 손실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 법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걸 손해라고 하고 그걸 없던 것처럼 보전해 주는 걸 배상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고 적법한 행정 행위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피해 발생하면 이걸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실은 보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상생활에서 나 보상금 받았다, 배상금 받았다 할 때 원인이 다른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보상을 하게 된 주체가 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였고 내가 배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원인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타인 투지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할 수 있다라고 했고 법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피해 생겼잖아요. 이건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직접 출입을 한 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 주체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 따라서 옳은 것 빼고 나면 나머지 보면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이것도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행정청이면 허가 안 받습니다만은 옳은 거니까 비행정청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행위자가 직접 보상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 주체가 보상해야 되죠. 자, 손실 보상에 관한 재결 신청은 어려운 말이죠. 손실 보상할 자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하고 토지 소유자 갑하고 손실보상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는 50만 원 줄게 보상금을. 근데 땅 주인은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보상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당사자 누구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할 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행정청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죠. 동의받아야 되죠.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받는데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 날려버리겠다 할 때는 3일 전 통지하고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극상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법은
그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느냐, 안 짜도 되는 예외는 어떠냐, 절차를 물어보지 기준을 정할 것까지는 실제 묻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뭐 그 박스 있다만한 건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찍는 거예요. 쓱 보고 그래도 요 기억은 늘상 우리가 보는 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라. 옳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적어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기억 안다 하더라도 뭐 빠지는 건 4분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서 개발하도록 하자.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 니은만 읽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틀렸다 하는 것. 그래서 극상 문제.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쓱 답이 나오는 문제죠. 최대한 바르게 용적률 준주거 지역은 500%, 준공업 400%, 자연녹지 보생차 800, 100%, 생산관리 80, 농림지역 80%니까 이건 이렇게 준원 문제입니다. 준원 문제. 다음은 도시개발법인데요. 53번부터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데 2문제는 되게 쉬운 걸 줘요. 그리고 2문제는 하이레벨로 그것은 이제 명 짧은 사람들이나 풀라고 하고 그래서 4개 정도는 맞히면 된다 하는 거.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비교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발행을 하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주려고 그리고 나중에 조성하는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도록. 물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정권자 승인받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김영식으로 발행하겠죠. 틀린 거 고르시오 해서 금방 제가 얘기 딱 한 건데 LH나 지방공사는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 발행해서 땅을 샀는데 망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방공사라는 것은 지자체나 마찬가지다. LH는 국토교통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옳은 것은 환지처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토지로 된다 하고 그 다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처분한다.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60일 내. 입으로 떠들어야 되겠죠. 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청산금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환지 대상에 제외했다는 얘기는 환지 안 받기로 했다. 그럼 미리 청산금 교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환지처분 하기 전에 미리 교부할 수도 있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권리 취득합니다. 이런 건 입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다음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부터 정전토지를 본다. 이런 문장들은 자꾸 떠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공고된 그날이 끝나는 때 소멸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뭐 초중급 문제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 점수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사업 실시한다.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한다. 자, 여기 보면 지방공사장이란 말 나왔죠. 지방공사랑 국토교통부랑 1도 관계없어요. 절대로 never. 따라서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만든 자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시개발공사, 경기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 산하 SH, 서울하우징. SH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잖아요. 국토교통부하고 아무 관계 없죠. 지방공사장이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안을 할 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나오면 그냥 일필휘지로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 이상 동의 얻어서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
지정권자 찾아가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고, 인가받은 걸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다.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해서 딱 바로 나오죠.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한다. 따라서 2번 외에 나머지 지문 꼭 읽어서 내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지문은 정말 온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지문이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면적, 주거상업은 1만, 공업은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만, 3만, 만이라고 딱 외우시면, 이건 뭐 도시지역 밖은 30만 이상이다 하는 거 간단하죠. 자, 이 58번 이런 문제는 뭐 전혀 교과서, 어느 교과서도 볼 수 없는, 즉 필수서에는 볼 수 없는 극상으로 제발 풀지 말아주세요, 찍어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습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극상인데, 정비계획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 대상 지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극상이에요. 못 푸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보면 그 답을 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 짜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사를 다 하거든요.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 그러면 분양설계, 분양 대상자 현황, 이 분양설계라는 것은 저 뒤에 관리, 처분계획 짤 때 나오는 거잖아요. 정비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구역 지정할 때 조사하는 거. 그게 아닌 거 골라봐라. 분양 설계가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맞는 건데 외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법은 전체 흐름을 잘 보면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뭐 그냥 하품 딱 하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중에 시설이 좀 열악하다, 양호하면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 재개발, 상가,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합친 게 재개발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시설은 그럭저럭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는 곳에서 주거 환경을,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관련된 설명인데, 추진위원회에 나오면 5명 이상이 운영 규정, 여러분 꼭 명심할 게, 정관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게 정관이에요. 추진위원회는 정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운영 규정을 작성해요. 그래서 과반 동의 없고 시장군수 승인 받거든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관리돼야 돼요. 또 돈도 내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놈, 감사는 두지만 이사는 절대 없어요. 이사는. 따라서 자, 추진위원회는 대표는 위원장 한 놈하고 이사가 아니고 감사를 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좀 정리해 놓고요.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의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우리가 세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지는 10번을 반복해서라도 언제든지 길거리에 인터뷰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 지어준다고요? 오피스텔은 재건축할 때만 나오죠.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도 아니고 건축물, 상가, 공장 다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은 환지 들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 시행자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63번 요런 문제는 극상 비용 부담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늘상 나오는 것조차도 자꾸 틀리잖아요. 그런 거 안 틀리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옳은 건데 전혀 해설도 필요 없는 극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자,
요런 문제는 64번 같은 문제는 누가 문장을 입으로 많이 떠들면서 공부를 했냐라고 하는 건데,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시행계획 인가받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받고, 준공인가. 건축 허가받았다, 건축법 다 지었다, 사용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사용검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정비사업 끝났다, 준공인가.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객관식을 표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 수업을 공부를 할 때 입으로 막 계속 떠들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법률 공부를 정말 어렵다, 양이 많다가 아니라 뭐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런 게 능사가 아니고 평소에 수업 시간에 또는 공부할 때 입으로 막 떠들면서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건 되게 쉬운 문제죠. 이제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하고, 그러면 욕실 부엌 설치를 해야 되고, 옳은 거니까 기역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기역 니은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소형주택을 같은 건물로 지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디귿은 또 빼야 되고요. 그러면 남는 게 정답은 4번 됩니다. 다 몰라도 괜찮죠? 그런 식으로 이런 테크니컬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택 상환사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한 2달 시험을 남았는데, 주택 상환사채, 토지 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단어를 못 알고 입에서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공부를 얼렁뚱땅한 거거든요. 나중에 주택 지어 돌려주겠다 해서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등록업자는 보증까지 받아야 되고,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업자가 법인일 때 발행하고, 3년 내 집 지어 돌려준다. 3년이란 것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지 마라. 당연히 집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김형식이다 하고 축축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초본적인 문제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오면 2년, 정답이 1번인데요. 토지 소유자 땅은 빌리는 거고, 땅은 빌리고 위에 주택만 분양받는 게 우리가 알고는 반값 아파트다 할 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저런 걸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따라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에는 택지비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2년 경과되기 전에는 증액 청구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이 청구하면 되고, 원래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입니다. 월별 임대료인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3년 만기인데 2년 만기는 없어요. 우리가 국토법에서 1년 만기는 있지만 이건 3년 만기.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도지사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가서 이거 집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40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50년 너무 길잖아요. 자, 옳은 거니까 1번. 자, 68번 이런 것들은 징역 벌금의 부과 대상자 골라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중개사법도 아니고. 그래서 극상으로 해서 정답 2번입니다만은 복습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분양가 상한제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죠. 그럼 기억을 빼볼까요? 기억. 남는 건 정답 4번이에요, 4번. 다 몰라도 문제 풀잖아요.
자, 건축비, 뭐, 나머지 많은 거니까 뭐 특별히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답이 탁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 리모델링 나오면 이런 것들, 여러분, 워낙이 매년 시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 리모델링이 뭐예요? 물어볼 때 말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 수험생이에요. 공부는 그냥 막 건성건성을 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 또는 증축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만 할 때는 10년 경과한 걸 입증하면 되고 증축은 15년 지나야 돼요.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될 수 있다. 근데 세대별 면적이 늘어날 때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그럴 때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가는 거. 이게 수직 증축인데 3계층까지 가능하다. 단 기준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가능하고. 따라서 리모델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입주자 대표의 등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할 때 한 동만 할 수도 있고 전체 할 수도 있는데 한 동만 하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이었고 전체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 때는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동이었고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리모델링 허가 사항이에요. 시군구청장. 그럴 때 한 동만 하겠다고 조합 설립을 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 이상 동의받고 전체 하기라면 50% 동별 동의, 75% 이상 전체 동의 얻어야 리모델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쭉 물 흐르듯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틀리질 않아요. 이 중에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리모델 옳은 걸 고르시오. 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되죠? 포함되죠. 자, 허가권자는 시군구죠. 동별로 할 수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자, 전체 할 때는요.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건 조합 만들 때. 그 다음에 리모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했더라도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동의한 사람한테 집을 샀으면 자기는 동의를 다시 하면 안 돼요.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그 다음에 이런 거 위임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극상으로 미리 이제 우리가 실천해 가기 전에 잽을 날리는 거예요. 좀 두드리 맞아라. 그래서 충격을 딱 받고 시험장 가서 놀라지 마라.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뭐 찍는 거죠. 찍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할 때 검토할 사항 모두 골라라. 요 극상으로 돼 있잖아요. 극상으로.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찍는 거고. 그 다음 이거 73번도 극상으로 찍는 문제로 우리가 분류돼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고 이건 해설도 하지 말라고 해요. 본사에서 전부 다. 자, 그 다음 일종건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못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일종건생은 어쨌든 시험도 2번 나왔지만은 국토법 제대로 하려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스토리텔링으로 외우셔야 돼. 일종건생 뭐 3분이면 외우거든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삥 도는 걸로 필수시 생활의 필수시들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 대문 딱 열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 그래서 일용품 소매점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품 소매점인데 동네 슈퍼, 편의점 이런 소매점 갈 때는 돈 1,000원 들고 이렇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가서 그냥 나면 안 되지. 휴자나 사서 출발. 그래서 길 건너 보니까 백다방. 여러분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라고 해서 차, 음료, 떡, 과자 이런 것들 조리, 제조, 판매하는 곳. 카페라든가 뭐 이디야 찻집이라든가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거 도시락 함께 햄버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 백다방 커피 한 잔 300원이라고 외우면 돼요. 오랜만에 갔더니 그 앞에 찻집 주인이 왜 이렇게 사람이 꾀죄죄하고 부실해 보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꾀제지하니까 때 빼고 광내러 이 명원 목욕장 세탁소 이거 면적 없이 다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실하다고 했으니까 운동 좀 해야 돼요. 가볍게 탁구장, 체육투장. 근데 볼링, 골프, 당구, 테니스 같이 제대로 맞으면 죽어나가는 것들은 2종이에요. 2종. 장의사처럼.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탁구장, 체육투장. 탁구장 시간당 500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500 이상은 운동시설이니까. 그래서 안 하던 탁구를 갑자기 하니까 허리 삐끗 넘어지고 팔 빠지고 이빨 다 나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치러 가야 되니까 병원 가면 안 되고 돌팔이 의원으로 가야 돼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애기 낳았잖아요. 자, 산후조리원. 애기 낳았으니 산후조리하고 안마원. 안마시술소는 이종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조산원. 이게 애기 낳았으니까 동사무소와 출생신고해야 돼.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돈 1,000원 들고 이렇게. 그 다음 마을회관 가서 애기 낳으시오. 온 동네 자랑해야 돼.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실은 다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 휴지 샀으니까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수양수장 대피소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 9평, 30제곱미터 미만이 일종이에요. 여기까지가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돼서 늘어난 게, 전기차 한 대 샀다. 전기차 충전소, 충전시설 1,000만 원 주고, 1,000제곱미터 미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1,000 이상 큰 놈이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이번에 동물 애완견 한 마리 샀다 해서 300만 원 주고,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이런 거 3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300제곱미터, 즉 90평이 안 되는 것들은 일종이고, 그보다 큰 것들은 이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일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충격. 자, 1000이 안 되는 서점. 자, 탁구장 500이 안 되는 것. 자, 1000이 안 되는 것. 동물병원 300제곱미터 미만만 일종. 300보다 큰 건 이종이거든. 300만 원. 동물병원 개 한 마리 300만 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팍 튀어나옵니다. 일종 곳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75분도 극상문제, 결합건축 이런 것들은 아이고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4번. 특별건축구역 안에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권, 조경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따라서 모두 골라봐라. 내진 등급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배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다가. 나머지 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건축면적 산정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 따라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인데 건물이 이렇게 건물 지어져요. 이렇게. 자, 1층, 2층, 3층, 4층. A 부분은 4층, 5층, 6층, 7층, B는 7층, 8층, 9층, 10층, C는 10층.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잖아요.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가중, 평균, 반올림 이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77번은 가볍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허가대상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 받으면 계산농하라고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는 1도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인정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하천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전용 허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인정돼요. 절대 정답이 안 돼요. 올바른 거니까. 근데 보전산지는 꼭 외워야 돼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이 돼요. 도시지역 외에서는 보전산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 일시사용 허가 이런 것들은
의지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존산지는 도시지구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산지 예를 뺀 나머지가 맞는 거죠. 농지 소유 상한 만만천이라고 외우면 돼요. 만만천.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 안 짓는다. 농사 짓는 사람이 상속받으면 면적 관계없지만 8년 이상 농사 지을 때 이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할 때 전체 합쳐서 1000, 만만천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것도 이제 극상으로 손대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8월 우리 박물관 모의고사의 극상 문제 이만큼 실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공인중개사 지금 뭐 장안의 선생님들 중에 강의를 가장 오래 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번 8월달 모의고사 나온 만큼 이보다 극상 문제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나온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기출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극상 문제를 몇 문제 찍고 한 걸음 떨어져서 풀고 나머지 늘상 나오는 건 반드시 복습해서 다시 안 틀리게 해야 됩니다.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사람은 계속 실전에 가서 틀립니다. 틀렸던 문제 다시 안 틀리게 하고 그 다음 남은 기간 동안에 걱정을 해봐야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거 어차피 남은 시간 2달 남았는데 나 합격해야 되겠다.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임하시면 여러분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자신감, 집중입니다. 집중, 자신감.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